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밀리모입니다. 최근 들어 TV를 보면 부부를 소재로 다큐나 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서로에게 만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 사유는 거의 성격 차이라고 해요. 물론 그 속엔 성의 격차도 포함되죠. 이혼을 하는 게 뭐 꼭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선택이 분명 더 나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격의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조율하지 못해서죠. 다시 말해 조율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조율하기 싫거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부부 상담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잘 조율해야 되는데 그 소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킬이 중요하거든요. 말투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우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부 관계나 감정 코칭의 전문가로 유명한 존 가트만 박사는 부부의 대화 방식을 보면 이 커플이 이혼하게 될지 말지를 예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대화 패턴이라는 게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컨텐츠가 아니라 93% 이상의 표정이나 말투로 구성된 그 말의 스타일이 관계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야? 잘한다. 넌 뭐가 잘났냐? 네 탓이지 내 탓이야 그게?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네 주제 파악이나 좀 해. 아 몰라 말하기 싫다고. 이런 스타일로 말한다면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죠. 오늘은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부부 사이라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가트만 박사도 지적했다시피 이혼 예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 방식, 말의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서로 완전 반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우리가 반말을 쓰는 순간 언어가 명령체로 나오기가 쉽고 또 그러면 듣는 이는 무례하거나 하대하는 말투로 느껴져 일단 뇌에서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 소통을 하는데 감정이 좋아야 되는데 감정이 나빠진다는 거죠. 야, 너 쓰레기 좀 버려가 아닌 자기 쓰레기 좀 버려줄 수 있어요? 아이도 은연중에 이런 말투 본받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욕을 많이 한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으로 선생님 남자애들 뭐 다 우리끼리 있으면 욕 좀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도 저한테 그런 욕 잘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 돼요. 우린 다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르다는 걸 머리는 알아들었어도 사실 이걸 스스로 이해하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거나 주위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런 커플이 있어요. 여자는 남편이 혹시 낮에 자고 있으면 자는데 깰까봐 살짝 문 닫고 그냥 볼일을 보러 나가요. 그럼 남자는 여자한테 왜 당신 말도 없이 나가? 라고 합니다. 남편은 여자가 자고 있으면 깨워서 여보 나 이만저만해서 나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나가요. 그럼 여자는 남자한테 아씨 겨우 잠들었는데 왜 깨우고 난리야. 그냥 살짝 나가지 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나름 서로 배려한 거죠. 근데 생각이 서로 달랐던 것 뿐이에요. 세 번째는 부부간에 서로 지나친 간섭이나 강요는 없어야 해요. 부부 일심동체? 아니에요. 우리 서로 다른 성이고 다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데 결혼했다고 갑자기 어떻게 누구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제 직장 동료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와이프랑 같이 이런 거 취미 활동 하고 싶은데 와이프도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근데 집사람은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와이프는 안 좋아하는데 왜 선생님 좋은 거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은연중에 세뇌가 되어 있어서 부부간에 같은 취미가 있으면 좋은 거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모두 그렇게 억지로라도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싫은데도 참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같이 안 해도 얼마든지 좋은 부부관계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경제적으로 좀 동등해야 해요. 여자가 남자에게 또는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다 쓰는 관계는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가진 쪽이 좀 더 파워풀하게 되죠. 부부 사이에도 돈을 가진 쪽, 돈을 많이 버는 쪽의 발언권이 더 세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경제적 상태나 기여도가 비슷해야 돼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직업 있는 쪽은 그 직업으로 열심히 벌고 직업이 없는 쪽은 재테크라도 열심히 해서 재정 상태나 기여도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해요. 생각보다 양가 부모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부모 측에서 먼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식도 부모님께 의존하지 말아야 해요. 이 부담과 의존이 없어야 독립적 결정이나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가 많은데요. 남자는 자기가 모시고 싶다고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결국 자기가 모시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모시게 되는 거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확실한 건 그 해결 방법이 한 사람의 희생이나 고통으로 결정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며 같이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상대의 이야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껴졌다면 이해의 지점으로 잘 가신 겁니다. 우린 아무 문제가 없어야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여부가 그 행복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